안녕하세요. 365생일사주입니다. 오늘은 양력 1월 5일생 이야기입니다. 1월 5일생은요, 인생이 잘 풀릴 때도 조용히 잘 풀리는데 무너질 때도 조용히 얼어붙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에서 먼저 멈춰요. 그래서 오늘은 경고부터 하고 갑니다. 1월 초는 새해 계획이 한창이죠. 그런데 1월 5일은 그냥 초반이 아니라 절기로 보면 소환 무렵 본격적으로 추워지는 시기입니다. 한국에서는 대안이 소환 집에 놀러 갔다가 얼어 죽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소환 즈음이 더 춥다고도 해요. 이 느낌이 1월 5일생 성향과 많이 닮았습니다. 겉은 단단하고 차분한데 속은 한번 얼면 오래가요. 그리고 1월 5일은 미국에서 내셔널 버드데이로도 알려져 있어요. 2002년에 단체들이 시작해서 새와 서식지, 사육야생의 복지를 알리자는 취지로 만든 날입니다. 새는 작지만 생태계 전체의 상태를 보여주는 존재잖아요. 1월 5일생도 비슷합니다. 말은 많지 않아도 한 사람의 기준과 태도가 집안과 조직의 분위기를 바꿔요. 유명인 생일 예시를 보면 결이 더 선명해집니다. 해외로는 미야자키 하야오, 브래들리 쿠퍼, 다이앤 키튼, 로버트 듀발 등이 1월 5일생으로 자주 언급되고요. 한국은 1월 5일 항목에 배우 유인영, 가수 양효석, 코미디언 이국주 같은 인물들이 정리돼 있어요. 이 사람들 공통점이 뭐냐? 가벼운 재능보다 쌓이는 힘이 강한 쪽입니다. 이제 1월 5일생 성향, 팩트로 찍어볼게요. 1월 5일생은 기본적으로 기준이 있는 사람입니다. 대충 넘어가는 걸 잘 못 봐요. 시간 약속, 돈 약속, 말의 무게, 책임 이런 현실 영역에서 특히 정확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듣습니다. 저 사람 믿을만하다. 일 맡기면 끝까지 한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다. 문제는 이 성향이 과해질 때예요. 1월 5일생은 스스로에게도 엄격해서 마음이 힘들어도 그냥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한데 속으로는 체크리스트가 계속 돌아가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멈춥니다. 번아웃이 폭발이 아니라 동결로 오는 타입이에요. 말수가 줄고 웃음이 줄고 약속을 줄이면서 삶이 좁아집니다. 여기서 소름 포인트 하나. 1월 5일생이 무너질 때 자주 나오는 신호가 있습니다. 귀찮다가 아니라 의미 없다가 먼저 옵니다. 뭘 해도 별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건 이미 마음이 얼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이때 돈도 일도 사랑도 같이 얼어붙습니다. 이제 돈 운으로 갑니다. 365생일사주는 돈을 이렇게 봅니다. 버는 방식이 있고 따로 세는 구멍 지출이 있습니다. 먼저 1월 5일생의 버는 방식. 이 사람은 운빨로 한방 치는 타입이 아닙니다. 대신 신뢰로 오래 버는 타입이에요. 실력이 쌓이면 주변이 알아서 돈길을 열어줍니다. 특히 정확함이 돈이 되는 일을 할 때 강합니다. 예를 들어 회계 정산 구매 총무처럼 돈의 흐름을 다루는 일, 품질 관리 검수 관리처럼 실수를 줄이는 일, 교육 코칭처럼 사람을 되게 만드는 일, 기록 편집 정리처럼 복잡한 걸 단순하게 만드는 일. 1월 5일생이 진짜 돈을 잘 버는 순간은 열심히가 아니라 기준이 생길 때입니다. 내 기준이 생기면 가격도, 시간도, 고객도 정리가 됩니다. 그때부터 돈이 남아요. 그래서 1월 5일생에게 맞는 수입 구조는 늘 같습니다. 매번 새로 뛰는 게 아니라 한 번 만들어 놓고 반복되는 구조. 고정 고객, 정기 서비스, 꾸준히 쌓이는 콘텐츠, 루틴형 부업 같은 거요. 그 다음 1월 5일생의 지출 구멍입니다. 여기 현실적으로 갈게요. 첫째, 완벽주의 지출.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하자가 지갑을 엽니다.
장비 업그레이드, 더 비싼 재료, 더 좋은 서비스, 더 고급 옵션 본인은 투자라고 느끼지만 통장에서는 지출이 먼저 찍혀요. 둘째, 스트레스 보상 지출. 평소에 참고 버티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상 주기가 터집니다. 평소엔 아끼다가 한 번에 크게 쓰는 패턴이 생겨요. 셋째, 책임 지출. 가족 모임, 관계에서 내가 처리하면 빨리 끝나니까 하면서 계산을 떠맡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으로 갈등을 없애는 습관이 생기면 결국 내가 제일 억울해져요. 그래서 1월 5일생 돈운을 살리는 룰은 깔끔해야 합니다. 복잡하게 말 안 할게요. 결제 버튼 누르기 직전에 이 문장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건 생활비인가, 기분값인가, 체면값인가? 기분값, 체면값이면 당장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자리를 옮기세요. 생활비 통장 말고 기분값 통장에서 나가야 합니다. 통장을 나누는 순간 1월 5일생의 돈이 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완벽주의 지출은 3일만 보류해도 절반이 사라집니다. 특히 구독 결제, 장비, 고가 옵션은요. 카드 알림이 쌓이기 시작하면 이미 늦습니다. 이제 일직어분으로 갑니다. 1월 5일생은 조직에서 흔히 조용한 핵심이 됩니다. 앞에서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뒤에서 안정시키는 사람. 시스템을 잡고 흐름을 정리하고 사고를 막는 역할이 잘 맞아요. 그래서 승진도 한 번의 확보다는 신뢰가 쌓여서 자연스럽게 오는 편입니다. 다만 함정이 있습니다. 1월 5일생은 일을 잘할수록 혼자 다 하게 되는 구조에 갇히기 쉬워요. 다른 사람이 못 믿어오니까 내가 하면 더 빨라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반복되면 결국 내가 먼저 얼어붙습니다. 이걸 막는 실전 문장 드릴게요. 누군가에게 일을 맡길 때 딱 이렇게만 말하세요. 이건 내 방식대로 해도 돼. 대신 마감은 이 날짜, 결과물은 이 형태. 중간에 한 번만 나한테 체크해줘. 이 문장 하나가 1월 5일생의 번아웃을 막습니다. 기준은 주되, 통제는 줄이는 방식이에요. 자, 이제 연애운 갑니다. 1월 5일생은 연애가 얕지 않습니다. 길게 갑니다. 1월 5일생은 사랑을 감정으로만 하지 않아요. 삶의 안정으로 합니다. 그래서 연애 초반엔 표현이 화려하진 않아도 상대가 느끼는 건 큽니다. 약속 지키고 챙길 건 챙기고 말보다 행동이 먼저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시작됩니다. 1월 5일생은 사랑이 깊어질수록 상대를 검증합니다. 말은 안 해요. 대신 속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이 사람은 꾸준한가, 약속을 지키나, 내 삶을 흔들지 않나? 그리고 이 검증이 길어지면 상대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건 맞는데 계속 평가받는 것 같다. 그때 관계가 식기 시작해요. 또 하나, 1월 5일생은 갈등이 생기면 해결 모드가 너무 빨리 켜집니다. 상대가 속상하다고 말하면 공감보다 해결책을 먼저 던져요. 그럼 이렇게 해.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자. 이게 논리적으로 맞아도 연애에서는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상대는 해결받고 싶은 게 아니라 내 편이 필요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1월 5일생의 연애를 살리는 루틴은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따뜻한 한 문장입니다. 실전으로 바로 쓰세요. 상대가 힘들다고 할 때 해결책 전에 이 문장부터요. 지금은 결론보다 내 마음부터 들을게. 그리고 내가 차가워지기 시작하는 순간 이 문장으로 브레이크를 거세요. 나 지금 얼어붙으려 해. 10분만 숨 돌리고 다시 이야기하자. 이 두 문장이 1월 5일생 연애운의 생명줄입니다. 싱글이라면 1월 5일생이 잘 맞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어요. 말만 달콤한 사람 말고 생활이 성실한 사람.
시간 감각 있고 돈 감각 있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면 1월 5일생은 마음이 편해지고 표현도 늘어요. 반대로 피해야 할 유형도 명확합니다. 미안은 많은데 행동이 반복되는 사람, 감정으로 약속을 덮는 사람,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 1월 5일생은 처음엔 참고 맞춰줍니다. 그런데 한번 얼어붙는 순간 정이 조용히 꺼져요. 그리고 그때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기혼이라면 더 현실적으로 갑니다. 1월 5일생이 가정에서 제일 많이 하는 착각이 있어요. 내가 버티면 집이 굴러간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버팀이 길어지면 어느 날 마음이 텅 비어요. 그래서 1월 5일생은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회의 말고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요. 요즘 내가 너무 딱딱했어? 당신이 원하는 배려가 뭐야? 이번 달은 돈을 어디서 줄이면 좋을까? 이 질문들은 싸우자는 질문이 아니라 관계를 녹이는 질문입니다. 1월 5일생은 이런 질문을 하기만 해도 연애운 부분이 확 살아납니다. 기준 있는 사람이 따뜻해질 때 상대는 더 깊이 붙어요. 그리고 1월 5일생에게 꼭 짚고 싶은 연애의 돈 문제. 1월 5일생은 책임감이 강해서 사랑을 희생으로 증명하려는 습관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부모님을 위해라는 명분이 붙으면 더 그렇죠. 그런데 희생이 반복되면 사랑이 아니라 의무가 됩니다. 의무가 되면 마음이 얼어요. 그래서 룰을 하나 만드세요. 큰 지출은 혼자 결정하지 않는다. 이 원칙 하나가 관계를 지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결정 과정이 문제인 경우가 많거든요. 잠깐만요. 여기서 수만 번 고르고 갈게요. 결론입니다. 1월 5일생은 기준으로 인생을 살리는 사람인데 그 기준이 사람과 나를 얼게 만들면 손해가 커집니다. 돈은 신뢰와 구조로 벌고 지출은 완벽주의 보상 책임에서 세기 쉬우니 통장을 나누고 결제 전 질문을 습관으로 만드세요. 일은 기준을 주되 통제를 줄이고 연애는 해결보다 내 편 한 문장을 먼저 꺼내세요. 1월 5일생은 이 루틴만 잡으면 조용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용히 단단하게 올라갑니다. 댓글에 생일월일과 궁금한 점 하나만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그 날짜도 자세히 이어서 풀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